주민의 관리비를 빼먹고 있는 일부 관리업자들의 문제가 전국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초과 징수되었던 4대 보험료 6억 8,6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광주에서도 한 개 아파트에서 1,100만 원가량 초과 징수된 돈이 나오자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파트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목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목포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6억 8,600만 원의 초과 징수액을 확인하여 이 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합니다. 목포시가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4대 보험료 초과 징수액은 국민연금 2억 5,700만 원, 건강보험료 3억 2,600만 원, 고용보험료 1,800만 원, 산재보험료 8,500만 원 등이었습니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고, 통지를 받은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즉시 정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먼저 근로자분부터 정산하고 아파트 주민에게 받은 4대 보험료 차액도 가능한 빨리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포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도 이 자료를 통보해서 위탁관리 업체와 신속하게 협의 정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추가로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 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 업체와 정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도 통지해 입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위탁관리 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입주민에게 초과 징수했던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하여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목포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업체가 주민에게 받아간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하면서 각 아파트 대표회의에 점검 방법을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지급 퇴직금이란 아파트 관리 직원의 퇴직에 대비해 매월 연간 퇴직급여의 12분의 1을 관리비로 청구하여 관리회사 통장에 모아 놓았다가 1년이 넘어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이유로 인해 1년 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 모아 놓았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관리비를 냈던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위탁관리 업체들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4대 보험료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목포 이야기고요. 이 목포 사건에 이어 얼마 전 12월 7일, 8일 광주 MBC가 공동주택 위탁사 4대 보험료 부당 청구 1,100만 원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2일에 걸쳐서 연속 보도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연속 보도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는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해당 업체는 단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관리 중인 모든 아파트를 조사해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이 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위탁관리를 맡긴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공단에 지급한 것은 22개월간 총 400여만 원. 문제는 건보료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2월 한 경비원의 급여에서
장기 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된 건 5,230원. 하지만 도리어 공단으로부터는 1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같은 달 3,600원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된 환경미화원은 실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 0원입니다. 주민은 아파트 입대비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원 4대 보험료 등도 1,000만 원가량 많이 징수돼 최근 업체로부터 환급받았다며 경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지금 봐요. 4층만 가져간 게 아니라 노축도 가져갔잖아요. 업체는 취재진과 만나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착오였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월급에서 더 많이 공제된 보험료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업체가 관리하는 전국 200여 개 아파트에서 같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법과 조례상 감사 권한을 활용해 민간업체의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73%의 그 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했다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노동자와 주민들이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료가 눈 먼 돈으로 징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경비원 급여 얼마 된다고 그 봉급에서 장기 요양보험료 떼어 가지고 실제 공단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약취했고 직원과 입주민이 반반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1,000만 원가량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나오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광주에 있는 특정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10월 아파트 대표 회의로 보낸 공문에서 아파트마다 미지급 퇴직금이 있는지 4대 보험료가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의 구성원 중 회계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탁관리 회사 직원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무책임한 소국 행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관내 아파트를 3년에 한 번꼴로 정기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감사에서 발견된 포토샵 위조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관내 모든 아파트 회계를 4달에 걸쳐서 확인하여 다른 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4대 보험료 조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옥포시의 경우에 사회보험공단에 아파트 명단을 주면서 각 아파트마다 지난 5년간 보험료 납부 총액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측의 지난 5년간 4대 보험료 부과 총액과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4대 보험료 부과 총액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 단위로 확인한다면 한 아파트 확인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이 사회복지공단에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청이나 시청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굳이 지자체가 관계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4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구청장이나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때문에 광주 광산구는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광산 구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우리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보면 각 시청과 구청에서 관리비 유치를 몰랐다면 몰라도 이번에 알게 된 이상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사하고 직원 중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위탁관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주민에게 돌아갔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한 푼이 아까운 이때에 새는 관리비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MBC 보도에 잠깐 나왔던 광주 광산구의 김영관 의원이 부정질의하는 영상을 정리해서 한번 올릴까 합니다. 이번 사건을 정확히 파악했고 시민의 관리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